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던 40대 남성이 한 형사의 남다른 눈썰미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마침 편의점을 찾았던 18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가 다른 사람의 카드인 걸 알아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로 접근하더니 담배를 2보루 사갑니다. 1분 뒤 돌아온 남성, 담배를 한 보루 더 구매한 뒤 자리를 뜹니다. 잠시 후 또다시 돌아와 담배를 사려는 순간 옆에 있던 손님이 카드를 낚아챈 뒤 본인 카드인지 묻자 벼랑간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편의점 문 밖까지 이어진 격렬한 육탄전. 8분 만에 남성을 제압한 손님은 18년 동안 형사 생활을 이어온 대전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였습니다. 잠시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른 김경희는 담배를 반복해서 보루째 사가는 모습을 보고 형사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구입할 때 이건 거의 범죄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대전역 대합실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약 1km 떨어진 이곳 편의점까지 찾아와 범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주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카드 습득 시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운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사기죄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준 카드를 혹시 습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경찰 관서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 생활을 하면서 쌓인 남다른 촉을 발휘해 범인 검거에 나선 현직 경찰의 기지가 신용카드 무단 사용에 따른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천 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서천 광어 도미축제 전인 4월 초까지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시장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시장 건물 동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조성할 방침으로 수산물 매장은 대공간 막 구조에 식당과 일반 매장은 모듈러 구조 매장에 각각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화시장 재건축은 재난 시 적용할 수 있는 수의 계약 제도와 설계, 시공, 턴키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년 6개월 안에 시공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청각장애인 커플이 남성 2명으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달간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과 여성 커플을 천안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 수차례 폭행하고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TJB에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회유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해자들을 만나며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돼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제작된 하수 기반 마약 지도를 통해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해외 사례를 살펴봅니다. 한국보다 앞서 하수 기반 마약 주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를 활용해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불법 약물 남용 실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한 기사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내 하수 조사를 통해 마약 모니터링을 했더니 표본학교 중 88%에서 코카인이 29%에서 펜타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에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에서 하수 검사를 통한 마약 모니터링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 가장 앞서 나가는 곳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은 매년 하수 기반 약물 보고서를 발간해 기존 마약 소비량부터 신종 마약 등장까지 정보를 제공해 마약 정책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ut we also observed that the purity of cocaine has increased by 43% in the last 10 years. So
Unfortunately, it means that despite all the efforts and joint efforts of law enforcement, we don't manage to reduce and to have a direct impact.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건 지난 2010년부터 하수분석법을 표준화해 100여 개 도시의 약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지역별 시간대별로 마약 남용의 특징까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최근 북유럽에서 급증하고 있는 합성 마약의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마약 검거에 앞서 마약에 오염된 사회를 빨리 진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수 속 약물 정보를 또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 국가들이 처방하고 있는 약물과 실제 하수 속에서 발견된 약물을 비교해 체중 감량제와 비아그라 등의 약물이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서 한국에선 병원이 폐업한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가 감시망에서 벗어난 마약류 의약품이 174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4년 넘게 감시망이 작동하지 못해 그 규모가 점점 커진 건데 하수조사를 이용하면 이런 감시망 밖 의약품의 실제 소비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럽 마약 모니터링 관리센터 관계자는 하수조사는 도시 전체의 약물 상황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며 마약 정책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astewater is a very good method to spot emerging trends and new substances that might be appearing on the market. 마약 범죄가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점차 음성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전체의 마약 실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수역학 조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부여군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했던 장안면 장아리 옛 세명기업사 주변의 5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건강 영양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구 가톨릭대와 순천향대 천안병원, 고려대, 스마티브, 에코 A&E 등이 공동 참여해 업체에서 배출된 침투수 등 오염물질과 주민건강 피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했던 3명 기업사는 회사 대표가 지난 2018년 사망한 이후 폐업했지만 이후에도 주변 하천 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해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올 시즌을 아예 치르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야구부를 해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창단된 홍성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올 시즌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4명이 들어온 데 이어 올해도 2명밖에 들어오지 않으며 야구부 전체 인원이 17명으로 크게 줄어든 겁니다. 시즌을 치르려면 적어도 14명 이상이 필요한데 부상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훈련 예산 등 교육청 지원을 받으려면 체육특기학교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창단 이후 7년째 미승인 야구부다 보니 신입생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진 겁니다. 학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탄원서 등을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모든 게 이제 매듭지면 그때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간에 제가 갔다부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결국 최근 학생과 학부모 전원이 다른 팀을 찾기 위해 야구부를 해체해달라는 해체 동의서까지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도저히 인원 수급도 안 되고 위험 부담 리스크를 너무 갖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체를 가야 페널티 없이 다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서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체육특기학교로 승인받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며 발을 뺀 상황.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전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원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관심조차도 없었고 저희 애들 저렇게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생활을 7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교육당국과 책임자들의 무책임 속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야구 유망주들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프로축구 하나시티즌이 지난해 K리그1 잔류에 성공하면서 올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TJB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하나시티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새롭게 팀에 합류한 대여급 선수들의 몇 년을 살펴봅니다. 전지훈련장인 베트남 현지에서 양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2024 시즌 1호 영입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김승대였습니다. 김승대는 상대 수비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나 라인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K리그 최고의 침투형 공격수. 포항과 전북에서 3번의 K리그 우승을 이끈 베테랑인 만큼 대전의 공격 축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대방 입장으로서 많이 붙어봤는데 그런 장단점을 저 선수들과 같이 피드백을 나누면서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난 시즌 약점으로 꼽힌 수비진 보강을 위해선 제공권과 대인 방어 능력이 뛰어난 센터백 홍정훈을 영입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못 보는 곳까지 제가 눈이 되어줘서 선수들을 잘 이끌어갈 생각이고 소통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제가 큰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톤과 조유민이 버티는 수비진에 왼쪽 풀백 박진성과 호주 출신 수비수 아론까지 마트레이드로 영입하며 철통 수비진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I think I can help stopping goals and keeping clean sheets because I think there's no problem with Daejeon and scoring goals. 손흥민, 이강인과 함께 카타르 아시안컵 대표팀에 선발된 현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순민도 올 시즌 대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여기에 추가로 뛰어난 외국인 공격수 영입까지 계획돼 있는 만큼 하나시티즌의 폭풍 영입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공수 모두 전력 보강에 성공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올 시즌 상위권 경쟁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JB 양정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살아남은 피해 어린이들의 후유장애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숨진 배양을 위해 가족들이 천도제를 지내는 등 사죄에 노력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에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대전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지역 25개 시민단체와 5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과 다당제 선거개혁을 공식 입장으로 지난 대선을 치렀지만 이를 뒤집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위성정당 금지법을 입법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의 선거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시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 사업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진입도로 개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스타트업 육성과 대전 영시축제 등 지역 축제 콘텐츠 발굴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두 기관은 협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술 후 진통제 과다 투약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 투약 감지 센서 기술이 적용된 약물주의 펌프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 융합기술연구센터 이동규 책임연구원팀은 약물주의 펌프의 초저속 유량과
튜브 내 발생하는 공기방울 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맞춤형 센서 모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약물 주입 펌프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고 일회용 센서에 비해 75% 가격 절감 효과가 있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선보일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표본기업 134곳을 대상으로 설 휴무와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77곳으로 전체 60%를 차지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기본급의 20에서 40%를 지급하는 회사가 4곳, 50에서 70% 7곳, 80에서 100% 10곳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명절 상여금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늘었다는 게 공단 측의 분석입니다. 이응노 미술관은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차와 연관된 특별한 주제를 소재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아틀리에 차양차담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운영합니다. 아틀리에 차양차담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보림 다래원 대표를 중심으로 도예가와 시인, 미술관 작품 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별 강사로 섭외해 매월 차와 연관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신청은 이응노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